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12번째 시간입니다. Words like fashions disappear and recur throughout English histo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지니아 그라함이 남긴 명언인데 우리가 쓰는 말들, 단어들, 어휘 이런 것들은 like fashion, 마치 유행하는 의복 양상처럼 disappear,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throughout English history, 영국의 역사를 통하여 내내. 이 단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뭔가 패션처럼 쓸모가 없어지면 사라졌다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단어를 얼마든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즉, 단어나 말이나 언어가 갖는 역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어휘는 신생, 새로 태어납니다. 그랬다가 단어가 성장,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전성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다가는 종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조선시대에 쓰던 굉장히 많은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15세기 순수 조선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제주도에 가면은 상당 부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완전히 소멸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단어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재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볼게요. 일단 영어 단어에 있어서 디마크러시라는 단어, 이게 2500년 전에 유행을 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 2000여 년 동안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디마크러시가 전 세계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옛날에 이 마노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노키. 이 군주제라고 알고 있죠. 이 군주제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군주가 어떤 명망가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인성이 바른 군주가 태어나면은 그 군주가 다스리는 지역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기적이지 않고 폭정을 일삼지 않고 백성들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럴 테니까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덕치 이런 거를 하겠죠. 그런 게 진정한 의미의 군주제에 해당하는 말일 겁니다. 근데 이 마노키가 타락을 하게 되면 피로니라고 하는 폭정, 독재정 이런 게 된다는 거죠. 티로니. 그리고 이 귀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명망가 출신의 귀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잘 이끌어가게 되면 역시 그 소사이티, 그 스테이트, 그 국가도 그렇게 안 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귀족정이 잘못되게 될 때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사슬 이런 거에 얽매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는 일종의 몇몇 머리들이 모여서 하는 폭정과 닮은 부패 정치의 유형, 올리가키라고 하죠. 알르가키. 이 알르가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과두정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민주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팔로티라고 하는 건데 여러 사람이 시민권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역시 어떤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발전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정치 형태 팔로티. 근데 이게 타락하게 되면은 디마크러시 민주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한 번 타락하게 되면 데마고그라고 하는 그 일종의 우민정치, 폭정까지는 아니고요. 그 우민이 하는 정치로까지도 가게 되죠. 옛날에 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은 디마크러시를 그렇게 바람직한 정치로는 바라보지 않았던 거죠. 그리스 아테네에 그 디마크러시가 있었죠. 어쨌든 이와 같이 이 단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생, 성장, 소멸 아니면은 실종, 나중에 재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의미의 말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The language of truth is simple. 진실을 나타내는 말, 사실을 나타내는 말, 참된 언어는
간결하다, simple, 간단하다, 꾸밈이 없다. 신이 있는 말은 수식어가 없고 장식된 말엔 신의가 없다. 이게 포장된 말이 있죠. 이런 말에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현란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신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토록 신의 없는 미사 여구가 겉으로는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게 상례입니다. 도리를 아는 자는 상대적으로 말수가 적은 편이고 함부로 짓거리며 말수가 많은 자는 오히려 주어진 상황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말은 결코 아름답게 장식하지 않으며 화려하게 장식한 말은 그래서 오히려 진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A flattering speech is a honeyed poison. flattering, 아첨하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귀를 호강시키는 그러한 speech, 그러한 말들, 그러한 언변은 honeyed, 꿀 발린 독약이나 다름없다. 꿀이 발려진 독약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겉과 속이 같은 직언, 똑바로 한 말, 진실의 말은 귀로 듣기에는 거북하기가 일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죠. 투박하고 꾸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이 서로의 삶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귀를 만족시키는 말,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겉과 속이 달라서 표리부동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Good luck.